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재택근무 잘 하셨습니까? 예, 좀 답답하네요. 예, 그렇군요. 여기 있으면서 예. 다른 데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예, 외부 출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답답한데 이거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일단 뭐 종식이 빨리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정치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야당 연일 코로나로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 선을 그었거든요. 예. 이 선을 그으면서 야권에서 다시 한번 지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론.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의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이런 말과 함께 지금 마스크 부족 문제라든가, 이 병상 부족 문제, 또 의료 지원의 그 문제 등 이 전반적인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이 대응이 상당히 미온적인 게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눈에 띈 것이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이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안을 냈습니다. 예,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그 중국인들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예. 예, 이 통합당이 얘기하는 전문가는 주로 이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면서 대정부 건의안을 포함을 시킨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것을 발표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이 사태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주셨지만 정부가 번번이 무시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 이 건의안 내부에는 이 대통령이 그 전시 상태로 현재 상황을 규정하고 긴급 명령권을 즉각 발동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이 많은 그 의견들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게 현재 의사협회 지도부가 회장이 최대집 회장인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태극기 집회에 자주 출몰을 했고 뭐 좀 극단적인 발언들도 많이 해서 극우 논란이 있는 데다가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전문가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협회, 의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일관되게 이거 뭐 막는 것 자체가 큰 실효는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개업이들이 모인 의사협회가 정말 전문가로서의 어떤 이 지금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전문적 식견을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연히 이제 통합당이 이제 보수적인 의사협회와 같이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쪽에서도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그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이 통합당하고 의사협회는 같은 배를 탄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은 그야말로 보수 진영의 하나의 논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 됐든 이 마스크 부족이 현실인 것은 사실이고 일부 지역에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마스크를 사기가 힘든 거는 사실이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고 하루에 한 장씩 써야 된다는 그런 우리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공급되는 것은 1,300만 개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300만 개는 이제 의료 전문가들한테 공급이 되는 거고 1,000만 개 가지고 이 전 국민이 하루에 나눠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 심재철 의원은 당국이 일괄 구매해서 분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나눠야 되느냐 또 한편으로는 하루에 한 장만 써야 되느냐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방법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하루에 꼭 한 장을 하루에 한 장을 쓰는 거는 바람직하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이틀 사흘을 쓸 수도 있는 것으로 이제 뭐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예. 이 한 번을 썼는데 그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은 이 효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습기가 안 찰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일, 3일도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무조건 바꿀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문제는 이 많이 사재기를 해놓는 거죠. 여러 장을 한 명이.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공공 분배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본인은 예. 한 개로 사흘을 쓰고 있는데 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아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엇갈리더라고요. 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예. 이해찬 대표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고 외부 노출이 많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은 이 말하는 방식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예, 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툭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말 자체만 보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1,300만 장 이상 급격하게 더 증산을 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 각계에서 지금 고민이 나온 상태고, 조금 더 긴급한 사람이 아니면은 좀 더 하루 이틀 더 써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네요. 예. 예. 그 대통령이 지금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당부를 벌써 마스크와 관련된 당부를 벌써 6번째 한 거고요. 예. 예, 오늘은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사과 발언을 한 거예요. 이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불편을 드려서 이제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 정도의 낮은 자세를 보이니까 이제 다른 장관들도 계속해서 사과 행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전반적인 정서와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해도 원자재 문제가 현재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또 그 마스크라는 이 물자를 전략 물자로 전환시켜서 비축하는 방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 나중에라도 남아있는 것을 정부가 좀 더 가지고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공평한 보급 방안. 예.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공급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면 국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이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잠시 뒤에 이 코너가 끝난 뒤에 이 면 마스크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바이러스 비말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실험을 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거구 획정, 결국은 여야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그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예. 각 당의 그 이견이 좀 많이 갈렸어요. 현재 민주당하고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이 세종, 춘천, 전남, 순천을 분구하고, 예. 경기 군포와 안산, 또 서울 강남 지역을 통폐합하는 3대3 구도를 이제 주장을 했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민주당 그렇죠. 측에서. 예. 민주당하고 민생당. 예. 예,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인구 하한선을 14만 명으로 좀 올려 잡으면서 세종과 춘천만 분구하고 호남 지역 두 곳을 통폐합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은 거죠. 이게 좀 좁혀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것을 선거구 획정위로 넘겨서 선거구 획정위가 좀 전에 국회 그 의장에게 예. 확정된 안을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안으로 결정됐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내용이 나왔는데요. 예. 이 인구 하한선은 13만 6천 명으로 선을 그어서
예상보다 좀 낮췄어요. 13만 6천이요. 오히려 예. 민주당 안보다 더 낮아졌네요. 13만 9천 예, 명에서. 그래서 변화가 좀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군요. 이번에 여야 간에는 이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새 정당 교섭단체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네 곳을 늘리고 네 곳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 바뀌었습니다. 네 곳이 구체적으로- 늘어난 데가 어딘가요, 그러면? 예, 이 경기, 전남, 강원에서는 한 곳씩 늘리고 한 곳씩 줄였고요. 예, 예. 세종을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가 현재 3개인데 2개로 지역구 하나를 줄였습니다. 노원구가 줄어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남은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네요. 왜냐하면은 노원구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다 후보들이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예. 벌써 어떤 그 예비 후보는 벌써 반박 보도자를 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감한 부분들을 선거 직전 40일 남기고 이렇게 결정을 하니까 상당히 유권자뿐만 아니라 후보들도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노원에는 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번에 출마가 확정된 상태였는데 변동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겠네요, 거기도.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에서 또다시 경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세종은 하나가 늘은 것은 뭐 거의 상수처럼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예. 경기도에서는 역시 예상대로 안산 지역은 하나 줄이고요. 예. 화성이 늘었습니다. 화성이 늘었군요. 예, 화성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신설되면서 예. 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하나 늘었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순천, 예상대로 순천이 지역구 하나가 늘었고, 예. 영암 등지에서 통폐합이 하나가 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남만 보면은 이제 그대로인 거죠. 예. 강원에서는 이 춘천시가 하나가 늘었고요. 예. 태백하고 동해 쪽이 이제 하나로 통폐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도 내에서 하나가 늘고 하나가 줄고 그런 게 많았는데 가장 예. 핵심은 지금 서울이 문제네요. 노원 쪽이.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가 될 때는 강남에 지금 지역구가 3개인데 3개죠. 예. 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두 곳으로 준다는 얘기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그곳은 놔두고 노원 쪽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거는 1년 전에 법으로 지금 2019년 3월에 이미 결정됐어야 될 이 선거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제대로 합의를 못 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이 법을 만들었어요. 공직선거법을 만들어서 이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에서 1년 전에 선거구를 만들어 달라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인데도 본인들이 지키지 않고 이렇게 선거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제야 선거구 획정을 했는데 선거구 그 합의도 제대로 못한 거죠. 당에서는.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적으로 나눴으면 국회의원들이 아예 간섭을 하지 말고 선거구 획정위에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요. 지금 국회가 하는 일을 봐서는 차라리 국회가 개입하지 않고 선거구 획정위에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에 넘기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미래한국당 한성교 대표가 오늘 비교섭단체 국회 연설을 했는데 이게 화제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래한국당 대표가 또 그 국회 연설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 미래한국당이 비교섭 단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런데 이곳에 지금 의원 수가 5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제는 정의당에서 원내대표가 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은 6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통합당에서 미래 한국당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했을 것이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막을 만한 차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거는 원래 여야 합의, 교섭단체 간 합의로 지금 원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비교섭단체 연설은. 예.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국회의장한테 가서 오늘 항의도 했는데 예.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하니 어쩔 수 없다. 음. 이렇게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위성 정당임이 분명한데 이게 비교섭단체 연설까지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싸했고 정의당하고 민생당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원내로.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않고 이제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이 연설을 하는 동안에 그 국회 본회의장 바로 앞을 우리는 로텐더 홀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곳에서 항의 집회를 대신 가졌고요. 예, 결국은 이 그 가짜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표 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를 모욕하고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연합 비례정당, 이제 범진보 진영에 같이 만드는 비례정당 이 논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결국은 이 그 연합 비례정당에 관련해서 어제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해 드린 것은 예. 이 그 소위 정치개혁 연합 쪽에서 제안한 곳은 그 민주당, 또 정의당, 민생당, 예.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이게 6곳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몇 개만 제안한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 정도 상당히 많은 그 소위 진보 진영의 대부분 다 제안을 했고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민생당과 정의당은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취지와 전혀 엇나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 정의당하고 민생당이 빠지면 민주당하고 나머지는 원외 정당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 정의당이 참여하느냐, 뭐 민주당이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정의당 참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은 좀 더 설득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선 예. 출범을 지금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창준이를 먼저 만든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이 과정들을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켜보자. 그리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북돋아보자 이런 취지인데 예. 결국은 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이것을 참여하겠다는 것을 정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의당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을 어떤 걸 줄 거냐. 소위 얘기해서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하나도 내지 않겠다. 예. 그리고 그만큼 정의당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안을 할 가능성 이것들도 현재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 내에 아무래도 결론이 나야 되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이제 경선, 각 당, 주요 당,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금 경선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차 경선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앞으로 줄줄 이어서 한 2차례 정도 추가적인 그 경선 발표를 하면 일단 경선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4차 경선인데 역시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역과 청와대 출신이 얼만큼 생존하느냐. 그렇군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현재 민주당 경선 구도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당 안팎에서는 지금 친문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도 성향의 어떤 뭐 후보자들이 많이 탈락을 하고 뭐 뭐라고 부르든 좀 더 이제 뭐 당권파든 친문재인 성향 의원이든 뭐 후보자들은 뭐 청와대 출신 인사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지금 후보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네. 청와대 출신 인사나 또 그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그 친한 그 의원들이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예. 권리당원 중에 상당수가 친문 경향의 그 당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또 현역이면서 친문인 경우에는 이 청와대 출신인 경우에는 대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예. 국민 경선에서도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그런 분들이 많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예.
거기에다가 컷오프된 4명, 낙마한 경선에서 낙마한 7명이 모두 다 친문이 아니라는 점이 겹치면서 말씀하신 그런 친문 공천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5차 경선은 5일 날. 오늘 이제 4차 경선 밤에 발표가 되고 죄송합니다. 5차 경선은 5일, 그리고 6차 경선은 9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3곳의 지역구 후보가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5차, 6차 경선을 일단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9일 날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곧바로 이제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에 대한 어떤 국민 경선 이것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이 가는 뭐 몇몇 분들이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컷오프 당할지 안 당할지 이게 지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사실상 컷오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양산을에 홍준표 전 대표만 현재 그 공모를 했었는데 예. 이 공관위에서 추가 공모를 받겠다고 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신으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여러 번 비쳤어요. 예. 그러면은 양산이 아니라 본인의 고향으로 가서 출마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면은 이제 본인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예. 될 가능성 높은 곳으로 가서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 뭐 자기 나름대로의 복수극을 할 텐데. 예. 지금 문제는 이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김태호 전 경남지사 역시 고향에서 지금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당에서 요구하는 이 창원 성산에 나가지 않게 된다면 이분도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위 해서 컷오프 되신 분들, 그분들 중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이미 무소속으로 나와서 하겠다. 예. 이렇게 이미 발표를 해서 예. 지금 통합당이 상당히 개혁적인 공천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다가 지금 분열이 되는 거 아니냐, 공천 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 박종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